안녕하세요. 니모델링입니다. 오늘은 욕실 시방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거가 일어나야 되죠. 철거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코너 부위 철거하실 때 배관을 찍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배관 크랙이 안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의 세면대 자리는 여기였고요.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철거팀이 철거를 끝내기 전에 배관을 파쇄해 가지고 먼저 배관 위치를 잡아 놓습니다. 설비팀한테 시키지 않고 철거팀한테 시키는 이유는 철거할 때 그냥 같이 철거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별도 소음도 따로 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전기 배선을 일수한다면 전기 배선도 철거팀한테 시키는 게 좋아요. 물론 철거하기 전에 높이나 위치 같은 건 다 체크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설비팀이 오셔가지고 배관을 이전합니다. 기존의 세면기 배관을 막고 이쪽으로 오면서 이전을 하겠죠. 똑같이 수도도 이전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변기가 들어가는 이 자리 옆에 앵글 밸브 위치가 중요합니다. 앵글 밸브 위치는 각 회사 도면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변기를 쓰냐에 따라서 앵글 밸브 위치가 달라요. 옛날에는 크게 상관없었는데 변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갔잖아요. 상관없었는데 요즘에는 치마형이 많기 때문에 앵글 밸브가 요 뒤에 쓰게 되면 요 앵글 밸브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청소건도 많이 달기 때문에 좁아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치하더라도 손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요즘 청소건 같은 경우는 또 쓰실 때만 열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앵글 밸브 위치를 보고 이설하는 게 좋다만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설비 작업이 끝나면 1차로 프라이머 발라줍니다. 이때는 그냥 흡수면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됩니다. 프라이머 종류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흡수면을 바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2번. 1번은 흡수면, 2번은 비흡수면이에요. 콘크리트는 물을 먹기 때문에 흡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프라이머 바를 때는 흡수면을 발라라. 그리고 나서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하고 난 뒤에 견출 미장을 하는데 이게 귀찮으신 분이 있으시면 방수 다 하고 조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수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줄눈 사이를 방수하기 쉽지가 않아서 보통 견출 미장 하고 나서 깔끔하게 방수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견출 미장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견출 미장이 귀찮다 싶으시면 방수 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조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조작하는 방법은 여러 개, 레미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홈도 하는 경우도 있고 실리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필요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순서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욕세 유가를 연장합니다. 보통 배관 연장 할 때 변기도 같이 연장해줘요. 어차피 얘는 할 때 높이 올려 최대한 높이 올려놔요. 높이 나중에 자를 거기 때문에 다 그냥 높이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욕세 유가 배관 연장하는 이유는 이중 배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중 배수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몰탈 방수를 합니다. 몰탈 방수를 하고 난 뒤에 보통 몰탈이 마르는 시간이 15일은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15일 사실 뭐 인테리어를 뭐 며칠 하기 때문에 15일 정도만 타일을 말린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저는 보통 마페이 울트라 플랫 초속경 몰탈과 멀티 111이 씁니다. 옛날에는 울트라 플랫에다가 바르다 방수액을 썼는데 완결 이 몰탈이 강도가 약해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티 11로 바꿨어요. 그러면 울트라 플랜을 바르고 난 뒤에 24시간 뒤면 작업이 가능하죠. 부속 작업이. 전날
만약에 저희가 뭐 5시에 일을 마쳤다, 방수를 하고 갔다. 그다음 다음 날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24시간이 지난 이후 다음 날에 작업을 하면 강도가 다 말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탈 방수는 울트라 플래너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가 좀 더 있다면 DA40이나 뭐 DA 쓰셔도 되는데 얘들은 4일 정도 말리셔야 돼요. 공기의 차이가 좀 있겠죠. 여유가 있으면 근데 비용이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더 나을 거예요. 일단 저는 울트라 플래너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중 배수 단차 맞춤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단 배관이 기존 배관이 이렇게 있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배관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일단 배관을 옮겼겠죠. 이슬한다고 옮겼으면 작게 만들었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몰탈층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방수 몰탈한 거, 방수 몰탈. 그리고 배관 연장을 이렇게 했겠죠. 배관 연장을 이렇게 위에까지 올렸겠죠. 하고 난 뒤에 이몰탈을 했을 거니까. 그러면 이중 배수를 위해서 요까지 커팅을 해줍니다. 우리 방수 몰탈 친 데까지 커팅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요 위에 뭐 쭈꾸미 넣고 타일이 마지막에 최종 타일층이 쭈꾸미가 들어가고 보호몰 타일이라고 부르죠. 쭈꾸미층이 들어가고 타일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나중에 부직포가 있을 거예요. 부직포가 줄눈 사이로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습기나 물이 차 있겠죠. 마르고 하는데 여기 안 마르거나 많은 양이 많았을 경우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배수관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중 배수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단차를 맞춰주는 거예요. 단차 맞추고 자르고 난 뒤에 방수를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배관 PVC고 여기는 모래 시멘트예요. 방수액이 있지만 방수 못하니까. 그럼 이 두 개가 자재가 다르잖아요. 이 부분 방수를 잘해야 됩니다. 배관을 잘랐으면 이제 프라이머 바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밑에는 우리가 방수를 했잖아요. 몰탈 방수. 그러면 여기는 방수층이에요. 그러면 일반 흡수면 프라이머가 발리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비흡수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흡수면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개 달라요. 이럴 때. 근데 저는 멀티 111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멀티 111을 한 번 더 발라줍니다. 멀티 111은 프라이머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수는 코너 테이프 위주로. 보통은 여기를 이제 방수 테이프를 붙이죠. 방수인데 코너 테이프를 쓰든 방수 테이프를 쓰든 아덱스나 마페이 거 쓰시는데 이게 원래 목줄조 특용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직각으로 빡 반드시 바르면 바르기가 참 쉬워요. 이렇게 바르면 되니까. 그리고 방수 바르고 얘 덮고 바르면 되니까 참 쉬운데 우리 벽면들이 보통
견출 미장에 대해 그런 방수액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바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 좀 약간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얘를 쓰고 싶다 하시면 탄탄 방수에 방수 부직포라는 게 있거든요. 걔를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뭐 취향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실리콘을 주로 발라요. 시카 거를. 비싸서 근데 요즘에 바꿀까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일단 요런 크랙 잘 가는 부위, 코너 부위라든지 그리고 이지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지지, 콘크리트랑 PVC가 만나는 부분들 이런 부위를 방수 잘 해야 돼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크랙 부위랑 다 하고 난 뒤에 실리콘을 마르면 초석경 같은 게 금방 마르긴 한데 5시에 전날 작업했고 하루 쉬었고 이날 저녁에 와서 울트라필름 같은 경우는 실리콘 바르고 가면 돼요. 5시 넘어서 저녁에 체크하러 와가지고 실리콘 싹 바르고 가면 다음날 바로 방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울트라플랜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방수를 이제 하죠. 먼저 코너 부위, 아까 전에 말했던 일일제 부위라 코너 부위 먼저 해줍니다. 왜? 이런 부분이 방수가 가장 누수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안전하게 먼저 꼼꼼하게 체크해서 한 번 더 바른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뭉치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방수액들이 뭉치면 크랙이 가거든요. 그래서 얇게 최대한 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얇게 너무 두껍지 않게 바르는 게 좋아요. 안 마르니까 한번 바르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보수했죠. 이게 다 발랐고 코너 먼저 중심부 바르고 난 뒤에 한 번 더 전체 바릅니다. 바르고 난 뒤에 이중 배수를 위해서 부직포를 설치할 거예요. 부직포 설치하는데 보통은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덮어놓고 실리콘 싸가지고 위에 덮고 하든지 방수액을 바르고 얘를 덮고 다시 방수액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바를 때 보시면 이 배관이 있잖아요. 여기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거 다 막아버리면 안 돼요. 다 막으면 그냥 방수 이중배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방수가 돼버린 상태니까. 요렇게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해서 배관 부위를 남겨놓고 방수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맨날 맞거든요. 다 찍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여기 원래 철망 같은 거를 앉혀주고 부직포를 젓는 게 좋은데 이게 마땅한 철망이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중배수는 건축할 때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보통 안 해놓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여기 사각이었던 부직포가 지금 이렇게 됐죠. 이렇게만 바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차를 다 바르는데 2차 바를 때도 코너부터 먼저 바르는 거예요. 코너랑 이지째 부위들 먼저 바르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데 자 바닥에 이제 타일을 붙이기 전에 여기를 막아야 되겠죠. 왜? 요 위에 바로 모래가 들어오면 얘 쳐져가지고 문제 생겨요. 물 막힐 수 있는 거고 타일 쪼가리로 해가지고 막으면 됩니다. 보통 이게 아무리 이게 팽팽하더라도 이런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로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습기나 소량의 습기만 빠진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 넓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요 위에 뭘 얇은 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일 일단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보호물 타일 주꾸미를 딱 잡겠죠. 그에 맞춰서 그냥 타일 붙입니다. 트렌치 효과 여기 들어간 거 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관이 올라있고 타일층이 있으면 여기 커팅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심이 이렇게 제대로 박히거든요. 옛날에 철거하다 보면 배관은 여기 있고 모래로 이렇게 돼 있고 정심이 끝까지 안 박히고 이렇게 박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로 다 빠져요. 똥 같은 게. 이게 안 좋아요. 이거 누수 생기고 문제 생기는 게 다 이렇기 때문에 배관을 아까 전에 설비하실 때 최대한 올려놓는 게 좋다고 했죠. 왜? 이거 자르면 되니까. 그럼 이런 문제 덜 하겠죠. 냄새 같은 것도 꽉 잡아줄 수 있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서 뭐 인테리어 업체는 다 구비하고 있을 거예요. 긴 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설비 뭐 세팅하는 거고요. 세팅은 뭐 그냥 알아서 하니까.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인 조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방수용 라인 조명 여기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 다운라이트 달아도 되고 하면 상관없고요.
이상 순서는 여기 끝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철거하고 설비 이전 작업, 배선 작업하고 그다음에 설비 작업하고 설비하고 프라이머 바르고 조적하고 조종 견출 미장하고 이중배수 올려놓고 그다음에 미장을 합니다. 미장하고 난 다음에 미장했죠. 하고 난 다음에 울탈 방수하고 근데 프라이머 빠졌는데 프라이머 했구나. 울탈 방수하고 다시 배관 맞춤 단차 맞추고 다시 프라이머 하고 코너 테이프 방수하고 방수 또 다시 방수 타일 붙이고 끝. 순서는 쉬워요. 보통 저희가 작업하면 한 7일 정도 해요. 7일. 화장실 작업 하나 하는데 7일 정도 하는데 철거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설 공사를 해가지고 배관을 어디다가 옮길 거고 세명이 높이가 어떻게 되고 다 미리 다 전화해 놨거든요. 하고 난 뒤에 다시 철거팀 파쇄하고 설비 들어오고 방수하고 타일 바르겠죠. 근데 이 중간중간에 이제 프라이머 바르고 그 다음에 실리콘 바르고 방수하고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보통 화장실 한 칸에 7일 정도 걸려요. 7일. 그것도 울트라 플랫 썼을 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한 개는 잘 안 해요. 이상입니다. 혹시나 뭐 순서라든지 뭐 다른 거에 대해 반박하시는 분 계실 건데 그러면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